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소문이 또 아니다라는 또 반박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뭡니까?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란다고요. 워낙에 지금 뭐 아주 예민한 그런 시대를 흐르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민감한 그런 시기를 흐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 언론도 많고 가짜 유튜브도 많고 또 좌파들은 굉장히 뭡니까 여러 가지 흐트러뜨리고 지금 뭡니까 언론 선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우파 분열을 또 시키려고 하는 그런 책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댓글에 TV를 안 본다 이런 분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뭡니까 어떤 여론조사도 지금 60대 넘으면 끊어버리고 또 어느 지역에 살다면 끊어버리고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뭡니까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전한길 쌤하고 지금 한동훈의 관계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한길 쌤은 전혀 한동훈은 그저 일면식도 없고 또 그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한동훈이 그냥 뭡니까 그 전한길 쌤을 이렇게 녹화하면서 몸집을 좀 키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결국은 뭡니까 분탕질한 게 왜 분탕질하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어떤 비판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뭡니까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만이 큰 정치인이 됩니다. 벌써 와서 어제까지만 해도 고맙고 또 그지 않습니까 강화문이나 여의도 나온 분들을 고맙고 미안하다 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뭡니까 바로 서종욱 변호사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본인에 대한 어떤 뭡니까 이자가 명태균부터 해서 어떤 이 검사들을 커넥션을 해서 뭐 이렇게 오세훈이하고 홍준표 이런 뭐 상대자들을 조금 이렇게 혼내려고 한다 이런 어떤 내용을 어떤 방송을 했다 해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서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취재라든가 법조계 또 법조계의 어떤 논리 이런 거에서는 보수의 지금 심장이죠. 이런 분을 갖다 고발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분탕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정치를 하게 되면 옛날에 그냥 이 보수 쪽에 정당의 대표로 할 때하고는 다르죠. 앞으로 대선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비판 많은 수많은 비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뭡니까 그 같은 보수라 같이 칭하면서 그런 어떤 비판하는 소리를 바로 고발을 한다면 이재명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이재명이가 특기가 고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의 이전에 하던 짓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이쪽에 책을 쓰고 나오면서 고맙고 미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늘 또 바로 고발했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자의 한계가 이자의 그릇이 정말 소인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소인배 했다가 팔봉선도 고발할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나라를 운영하려면 참 그저 여당과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야당의 그 따가운 소리를 다 흡수를 해야만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너무 그 과하게 탄압하고 또 뭡니까 탄핵하고 예산 삭감하고 그러니까 입법 독주하고 이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적당히 했으면 대통령도 다 받아들이겠죠. 그럼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도 웬만한 비방은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큰 정치인이 되는데 이것이 그래서 저 소박 그저 한 뚜껑이나 소리를 듣고 소인배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래서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벌써 그렇게 고발했던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뭡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떤 궁합을 봤는데요. 굉장히 두 사람은 정말 둘이 하나가 되는 한 몸 같은 그런 궁합입니다. 트럼프는 많이 형이죠. 그죠? 46년생이고 60년생인데 14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생금이라 그래서 굉장히 뿌리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오늘 그냥 친구다, 뭐 젤렌스키하고 윤석열 대통령 친구다 정도 나왔지만 앞으로 많은 지원 사격이 분명히 있을 거다. 물론 오늘 그냥 뭐 가스 사업에 대해서 뭐 동참하는 이런 얘기가 했지만 앞으로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메시지가 뉴스라든가 또 폭스 뉴스나 이런 쪽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오늘 의회 연설에서는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을 돕는 거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돕는 얘기는 좀 없었지만 결국적으로 사이드로 해서 뉴스로 해서 다른 쪽으로 또 밑에 비서진을 해서 많은 얘기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또 중국인들 얘기 또 그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오늘이 경칩이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마 뉴스가 속속 또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름생이죠. 6월 14일 여름생이죠. 딱 정반대 12월 18일입니다. 이 이상 궁합이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겨울의 대통령은 여름에 사람이 필요하고 여름의 대통령은 겨울이 필요하고 여기는 동쪽이 여기는 서쪽이죠. 동서가 만났죠. 그래서 동섬에서도 여기는 음일주고 여기는 경일주는 양일주고요. 이만큼 더 좋은 궁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두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트럼프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사격이 또 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미 동조, 한미 이런 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궁합이 이만큼 지금 이 정도 궁합이 나오려면 전생의 인연이 이 사이에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것을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장동혁 의원이 사전 투표제를 없애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통과가 돼서 차라리 이 말도 많고 흉도 많고 그 문제도 많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투표를 없애든지 아니면 수개표를 하든지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대학생들 얼마나 놀고 있습니까? 알바 자리 없어서 좀 문제인데 그저 3,000명이나 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렇습니까? 아무 할 데 없는 그렇습니까? 10명만 해도 되는데 컴퓨터가 다 하는데 그 자들 뭐 합니까? 수개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통령이 오늘 근자로 들으시면 분명히 수개표라든가 사전투표 이걸 없애는데 아마 굉장히 탄력이 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수개표하면 전혀 이런 전산 조작이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않습니까? 끝없는 이런 전산 조작 얘기를 결국 없애는 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8대 0으로 나오는 이 얘기에 대해서 문화일보에서 취재를 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 그 일각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이르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낼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지만 근거 없다고 부인했다. 헌재 측은 누가 이겼다는 없고요. 헌재 측의 대변인지 누군지는 하여튼 근거 없다. 이게 헌재 재판은 5일에도 철동 보안 속에 연구관들이 작성한 탄핵 인용 기각 등 복수의 보고서를 두고 집중 심리를 벌일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심리를 벌리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절대 8대 빵이라는 것은 현재는 유언비어다 이렇게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현재 관계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 일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전원 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거는 이제 헛소문이다 말이죠.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미칠 혼란을 우려해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전원 일치로 결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를 정면 부인한 셈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결정문 작성 및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최대한 조율할 가능성은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 이후 별다른 변론 일정 등을 잡지 않은 채 수시로도 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는 정형식 주심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직후 꾸려진 태스크포스 TF 소속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들이 포함된 평의 요청서를 전달하고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재는 철통 보완을 위해 연구관들이 보고서를 탄핵 인용 기각 등 여러 결론이 담긴 버전으로 받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이번 주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선고 일정이 통지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의 2, 3일 전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한 총리도 다음 주에 또 선고할 모양입니다. 지금 먼저 그지 않습니까?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만 헌재가 관행을 깨고 하루 전 통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은 4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수립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뭐 티타임에서 전혀 만역을 당연히 그죠? 임명을 하지 않는다. 김문수 장관하고 그지 않습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굉장히 또 그 주장을 많이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지원 사격이 되는데 이만큼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렇게 뭡니까 우리 기아집에 기초가 돼주는 이 정도의 어떤 궁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은혜 하나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궁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원 사격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의회 연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비서진 또 뭔가 주변의 책사 그죠?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 사격이 분명히 올 거고 이분도 그냥 부정선거를 가면 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지원 사격이 곧 저는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저 좌파들이 매일 지금 방송하고 있는 8대빵 인용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문화일보가 취재했는데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취재를 했는가 봅니다. 전만 다행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뭡니까? 저쪽 좌파들이 퍼뜨리는 지금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잖아요. 그분은 아무래도 이 중도 보수 쪽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뭐 주심을 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환기 쌤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전환기 쌤은 절대 한동훈의 어떤 뭡니까 그런 메시지에 손을 같이 잡자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한동훈 일면식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동훈에는 뭡니까 자기가 또 뭐 대통령이 되면 3년 안에 개헌하고 3년 만에 그만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서정욱 변호사를 고발한다는 것은 정말 소인배 중에 소인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개인 유튜브 다 고발해야 되겠네요. 지금 뭡니까 본인은 어차피 뭡니까 반역자 그죠 반대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낙인을 찍혀서 이제 보수 유튜브 하는 사람은 한동훈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럼 전부 다 고발해야 되겠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뚜껑 가는 사람 다 고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뭡니까 정치인의 소인배죠. 그럼 이재명이는 지금 고발 하루에 한 1000건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 유튜브 중에 이재명이 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1000건씩 고발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발하는 것도 참 이재명이 닮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꾸 배신자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저 큰 정치인이 되려면 최소한 책을 쓰고 어제까지 바로 광장 나가면 못하고 미안하고 고맙다 해놓고 돌아서서 그 서영욱 변호사 고발하는 이것이 무슨 주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주태를 부리면 결국적으로 계속 뭡니까 낙인자 나고자 배신자 이런 뭡니까 프레임이 아니죠. 실제자에서 배신했는 거는 그 12명 때문에 결국 탄핵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러워졌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적으로 박지원도 그러잖아요. 결국적으로 한동훈이가 결국적으로 이 탄핵 심판을 간 최고의 협력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자가 버리면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하면서 12명이 손들어서 204명을 만들어서 지금 나라가 이까지 오고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데 제 1등 공신은 한동훈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을 다 고발한다. 예, 그 정도는 가슴을 가지고는 이제는 검사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 나가나 꼽을 사람이 그런 얘기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고발하면은 어떻게 대통령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댓글에 전부 이재명도 대통령 못한다, 니도 못한다, 전부 그릇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일일이 그런 고발하는 시간에 차라리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2의 앞으로 다른 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팔봉서입니다.